족들아 어서와 주님을 경배하여라. 오늘 큰 빛이 땅 위에 내린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기로 작정하셨다. 그때 필립보를 만나시자 그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이르셨다. 필립보는 안드레아와 베드로의 고향인 벳사이다 출신이었다. 이 필립보가 나타나엘을 만나 말하였다. 우리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도 기록한 분을 만났소. 나자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분이시오. 나타나엘은 필립보에게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였다. 그러자 필립보가 나타나엘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엘이 당신 쪽으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사람은 거짓이 없다.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필립보가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엘에게 이르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어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마 이제 어떤 일을 하실 때 시간이 이제 굉장히 더디게 가는 것을 아마 느끼셨던 사건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똑같은 시간이었는데 누구한테는 빨리 가고 누구한테는 굉장히 늦게 가는 시간들에 대한 체험이 있는데 저도 이제 이 준비했던 리포트를 발표하려고 했던 시간이 대학원 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제 전공 과목이 아니었던 거를 이제 전공으로 다시 택해서 공부를 하는데, 근데 그때에 이제 3명이 3일조가 돼서 하는데 준비가 잘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일 연장자였고 그 당시에 그다음에 이제 또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이고 해서 제가 일단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게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갈팡질팡 못 잡겠더라. 갈피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시간이 안 가기 때문에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갔고 드디어 발표를 했고, 근데 발표를 어떻게 잘 연결을 해서 말을 했죠. 그리고 발표가 끝나고 질문을 받고 자리에 앉았더니 발표를 하기 전에 앉았던 시간의 흐름과 발표를 하고 마음이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앉아서 있었던 시간의 이제 속도가 좀 달라지는 거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 준비, 여기서 이제 키 관건은 준비였었죠. 그러니까 준비를 잘했던 사람이었다라면 그 시간이 기다려졌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준비가 잘 됐던 사람이었으면은 그거를 이제 자기가 준비했던 리포트를 발표하는데 굉장히 좀 그렇게 막 하기 싫고 이런 느낌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준비가 잘 안 됐던 팀들에게는 그 시간이 굉장히 이제 가시방석과 같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준비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시간의 체감이 이제 다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맥락에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46절을 한번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은 제가 이제 키워드로 봤던 거는 1장 46절이에요. (1장 46절은) 이 말입니다. 별 내용은 아니에요.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립보가 나타넬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럼 나타넬이 이제 필립보에게 다시 얘기를 해요.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근데 이제 여기서의 나자렛은 전 이렇게 봤습니다.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라고 하는 곳에서의 나자렛은 일단은 두 개의 나자렛으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기존의 나자렛, 두 번째로는 새로운 나자렛입니다. 나자렛이라고 하는 장소로서의 나자렛은 그냥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나자렛과 새로운 나자렛으로 나누게 될 수 있는데, 기존의 나자렛은 그냥 내가 살던 그곳이에요. 내가 속해 있는 고장이었고,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잠자고, 내가 뭐 돌아다니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는 그냥 같은 장소로서의 나자렛.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 같고, 오늘도 어제와 같이 별반 변화가 없이 똑같은, 아니면 더 못한 뭐 이런 이제 장소로서의 나자렛이 기존의 나자렛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나자렛은 기존의 나자렛과 다르진 않습니다. 장소로서는 똑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내가 속해 있고, 내가 걸어 다니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고, 내가 일을 하고, 일한 걸 가지고 벌고, 그거 가지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만나고 하는 똑같은 장소로서의 나자렛이지만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나자렛이 새로운 나자렛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장소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같은 장소에서 다른 시간을 살게 만드는 곳이 이제 바로 새로운 나자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나눌 때는 왜 크로노스적인 시간하고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크로노스는 그냥 물리적으로 횡보하는 시간이에요. 1시부터 2시는 1시간이라고 하는 게 쭉 흘러가는 거고, 하루는 24시간이면 누구에게나 이 물리적으로 횡보하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크로노스적,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과는 다르게 여기에서 다르게 체감하는 질적인 시간을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나자렛은 그냥 물리적으로 횡보하는 크로노스적인 시간대. 근데 새로운 나자렛은 이 크로노스적인 그냥 물리적으로 쭉 횡보하는 시간대에서 질적으로 다르게 느끼는 시간을 체감하게 만드는 게 새로운 나자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하느냐, 결국에 여기에서 관건은 제가 발표할 때 조금 시간이 안 갔던 건 준비가 관건이었고요. 근데 이 시간을 체감하는 거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른 태도의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준비와 태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자렛을 새로운 나자렛과 기존의 나자렛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기존의 나자렛이냐 아니면 새로운 나자렛이냐라는 거는 그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루카복음 10장 3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은 마르타와 마리아를 방문하신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타하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전개가 되는데,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 성경 말씀에서 공통적인 것은 자기 집이라는 게 공통적이에요. 예수님이 오시자 어떻게 했냐면은 이 38절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자기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마르타하고 마리아에게 똑같이 주어진 공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기 집이라고 하는 공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뭐 나올 수 있겠어라고 했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와 자기 집이라고 하는 마르타와 마리아의 공통 분모가 똑같은 거예요. 나자렛과 자기 집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자렛을 기존의 나자렛과 새로운 나자렛으로 얘기했듯이 자기 집이지만 기존의 자기 집과 새로운 자기 집으로 똑같은 공간이 변모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기존의 자기 집이에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자기 집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마르타에게 자기 집은 굳이 한번 나눠보자면은 그냥 기존의 나자렛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만 마르타에게는 그냥 시간이 물리적으로 횡보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안 가는, 안 가는 부정적인 좀 카이로스적인 시간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나자렛이라고 하는 그냥 물리적으로 횡보하는 시간대에 마르타는 머물러 있습니다. 왜? 불만과 함께 시중드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타는 이렇게 해갖고서 갖가지 40절에 보시면은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근데 이제 이게 불만과 함께 시중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르타에게는. 근데 이제 마리아에게 그 자기 집은, 자기 집이라고 하는 거는 똑같은 자기 집이었지만 새로운 나자렛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시는 좀 이 질적인 시간, 이 횡보하는 그냥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그 질적으로 뭔가 굉장히 몰입되어져 있었던 새로운 나자렛이라고 하는 자기 집에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서 불만 없이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마르타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몰입을 해서 자기도 도우려고 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하다 보니까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저희가 가까이 상상을 다 해볼 수 있죠. 근데 결국엔 이제 마르타는 굉장히 이 분노의 시간대를 보내고 있었고요. 마르타는 굉장히 몰입하는 시간대에서 짧게 느껴진 시간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과 공간에 전혀 다른 시간과 공간에 이렇게 좀 공간이 좀 양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태도, 또 마르타의 태도가 결국엔 이제 자기 집이라고 하는 집을 기존의 자기 집이냐 아니면 새로운 자기 집이냐라는 거를 이제 나누게 됐습니다. 이 차이는 이제 태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태도로 미사에 참여하느냐, 그다음에 어떤 태도로 봉사를 하느냐, 이게 이제 미사의 시간과 미사에 참여하는 자세를 결정짓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미사를 이제 의무적으로만 하게 되면은 미사가 굉장히 좀 지루하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한 주간은 오기를 좀 기다리는 시간이었던 미사였다라면은 와서 이제 그 시간이 지루함과 좀 다른 시간에 계시죠.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 계신데 다른 공간 영역에 있고요. 같은 시간에 속해 있습니다만은 다른 시간대에 속해져 있죠. 근데 결국에는 어떤 태도로 거기에 접근하느냐가 그 시간대와 공간 영역은 좀 다르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오셨을 때 어떤 태도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그 태도와 함께 어떤 공간에 어떤 시간대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여 아직도 코로나로 인한 이거로 인해서 미사를 이제 이렇게 지금 화면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 어떤 태도로 미사를 지금 참여가 아니고 시청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소파에 누워 계신가요? 그 태도가 있죠. 커피 지금 앞에 있나요? 그 태도의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막 그냥 TV, 인터넷 하면서 보시나요? 태도의 문제인 겁니다. 그럼 같은 시간대에 있지만 질적으로 다른 시간대에 계시는 겁니다. 물론 여기 지금 계시더라도 보석 때문에 나오셨나요? 다른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면 다른 시간대에 계시는 겁니다. 어떤 태도로 접근하느냐 굉장히 좀 다른 게 결정짓게 만드는 것 같아요. 태도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느 굉장히 유명한 도시락 체인점 회장이 썼던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성공을 하게 됐느냐. 근데 뭐 이 사람의 성공이 저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여기서 보여준 태도가 굉장히 좀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보면 나를 성공으로 이끈 행동들이 있는데 그 행동들이 다 굉장히 평범한 것들이었다. 모임이 정해지면 제 시간에 도착했다. 여기도 계시죠? 꼭 제 시간에 도착하지 않는 분들 계시죠? 여기에 꼭 늦는 분들 계시죠? 태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근데 어떻게 매번 늦죠? 어떻게 매번 사건이 생기죠? 그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태도의 문제가 굉장히 큰 부분 차지한다고 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구두를 닦아 신고 다녔다. 사람을 기다리게 하지 않았고 코털이 보이지 않게 주목했다. 전 이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코털이 보이지 않게. 나이가 들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코털이에요. 갑자기 얘기하다가 쭉 삐져나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코털이 보이지 않게 주의했다.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봅니다. 언제나 머리를 단정하게 자르고 상스러운 말을 하지 않았다. 근데 이분이 이제 썼던 책 중에 내가 나를 성공으로 이끈 평범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모든 것에 격하게 동의를 합니다. 이분의 성공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의 태도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의 문제가 결국은 시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 사람의 태도가 결국에는 어떤 경우에는 넓게 보면은 공동체의 분위기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이 시간 지키는 것 때문에 태도를 보면은 제 시간에 나가셨는데 나만 제 시간에 나오고 다들 5분, 10분 늦게 나오니까 나도 결국에는 5분, 10분 늦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 시간 아끼고 싶으니까. 근데 내가 5분, 10분 늦게 갔는데 다들 5분, 10분 일찍 오는 태도를 가졌다면 나로 인해서 좀 피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을 경우에는 좀 더 일찍 올 수 있는 태도를 바뀔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너희들도 태도가 굉장히 좋구나. 좋은 태도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태도가 좋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접근하느냐. 좋은 태도로 이렇게 미사에 참여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지. 억지로 나오는 거는 좋은 태도가 아니고 좀 빨리 가야지. 뭐 사인을 은총표를 받아야지라고 해도 그렇게 기쁘게 나오는 건 좋은 태도야. 하여튼 기쁘게. 그 다음에 미사 시간이 늙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인 것 같아요. 근데 미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고도 늦게 나가는 거는 좋은 태도는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조금 일찍 나가는 좋은 태도를 갖추는 게 무엇보다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좋은 태도와 함께 기도를 좀 하시고 좋은 태도와 함께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태도와 함께 기존의 사람을 대하는 질적인, 즉 카이로스적인 시간대를 보내시는 하루가 되도록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나자렛이 아니라 새로운 나자렛으로 우리의 시간대를 옮기기 위해서 좋은 태도를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미사 안에서 좋은 태도와 함께 오늘 하루를 카이로스적인 좋은 질적인 시간대를 보낼 수 있도록, 니네 이제 아멘 해야 돼. 어떻게 안 했어? 근데 기억하고 있어. 어찌? 그 좋은 시간대, 질적인 시간대를 보낼 수 있도록 미사 안에서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도록 합시다.